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재 경영원의 윤경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에서 사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 시장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1년과 2010년 사이만 비교를 하더라도요. 부유층과 중산층은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50%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빈곤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산층이 성장을 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생활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네에서의 조그만 상점에서나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는 커다란 쇼핑센터라든지 또 슈퍼마켓이 있어서 그런 데서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여성과 어린이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유아라든지 이 어린이 시장이 점점 고급화하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 짜이라는 인도의 홍차지요. 홍차에다가 우유와 설탕을 많이 넣는 그런 음료인데요. 이 짜이를 길거리에서는 200원이면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스타벅스가 생겨서 스타벅스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긴다고 하면은 거의 3,000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요. 이처럼 200원과 3,000원에 이렇게 같은 음료가 존재하는 시장이 인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의 성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입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30% 가까이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연평균 25% 정도의 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인도 전문가인 BTN의 김은기 대표께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천연 자원도 물론 풍부하지만은 특히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노동력부터 아주 우수한 고급 인력까지 인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제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B2B 시장도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점점 그 구매력이 높아져서 B2C 시장도 커지고요.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확산됨에 따라서 이 모바일 관련된 시장도 크게 성장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도 경제에서는 이 글로벌로 진출하기가 쉬운데요. 인도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안 나간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러한 쪽으로의 그 진출도 상당히 쉽다. 그래서 인도 경제는 글로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LG전자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김광로 대표님께서는 인도 경영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중국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요. 인도에는 그 발달되고 안정된 이런 법률 제도가 있고요. 또 금융 시스템이나 자본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또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통에 훨씬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 젊은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우수한 노동력과 또 저렴한 노동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반면 단점들도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우선 첫 번째는 그 열악한 인프라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직 전력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요. 또 도로 사정도 좋지가 않고요. 항만도 부족하고 또 기차도 사실은 철도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고급 제품 시장은 아직도 협소하고요. 이 제조업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품 산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품은 꼭 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문맹률이 30%에 달하는 것도 노동력을 활용할 때 상당히 염두에 둬야 할 문제이고요. 중국에 비해서 외자 유치가 많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것은 인도 비즈니스 환경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진출 사례를 보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 세 기업은 인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은 인도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제철소를 지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은행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자동차나 전자업체의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뚜렷하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공한 사례를 보면은 LG전자는 한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백색 가전시장의 1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TV 등은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LG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든 것을 보면은요, 현재도 인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또 인도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성공 신화를 쓴 그 배경을 보면은요, 우선 처음에 발로 뛰는 그런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도 세일즈맨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제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직접 마케팅을 하고 이래서 시장을 넓혔고요. 또 인도 시장에 맞도록 제품을 별도로 디자인하고 별도로 생산을 해서 인도 현지에 맞는 그런 제품으로 차별화를 한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었고요.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인도 사람들 위주로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한테 많이 권한을 줘가지고 경영을 하도록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매출이 한 2조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찍 진출을 했었지만은 처음에 그 합작회사로 진출을 했다가 합작회사가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직접 투자로 바꾼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덕분에 매출이 거의 7조 원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30%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인도 현지 업체인 마이크로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는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는 부동의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쪽 첸나이 지역에 공장을 2개 건립해서 생산 규모가 연 한 60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인도는 그 자동차 산업도 계속 발전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0년 정도면은 아마 400만 대가 넘는 그런 내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시장을 보면은 자동차 시장에서 독특하게 일본의 스즈키가 마루티 스즈키라고 해서 오랫동안 인도에 진출을 했었고요. 이 회사가 지금도 거의 50% 정도 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이고요. 그 뒤로는 일본 기업이나 인도 기업, 미국 기업들이 있는데 대략 점유율이 뭐 5%나 7%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에 진출한 그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400개 정도 기업이 진출해 있고 대략 델리라든지 뭄바이라든지 남쪽의 첸나이 이 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 기업들은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도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한 1,800개 정도 기업이 진출해 있고 또 독특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이 세 지역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골고루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
현지 밀착형 그런 경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유럽 기업들이 인도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고요. 이처럼 유럽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적극 진출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많이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대략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요 세 기업 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공 신화를 인도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과 유럽 기업들이 과감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을 우리도 선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필두로 중소기업까지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성공을 하려면 현지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현지 경영을 위해서는 본사에서 인도의 그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인도에 사람을 보낼 때는 인도를 잘 아는 준비된 그런 인재를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인도 사람들과 함께 현지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인도는 지역도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계층도 굉장히 달라서 아주 부유층과 아주 빈곤층이 같이 있는 그런 다양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과 계층 다양성에 맞춘 그런 다양한 제품이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잘 수립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 더 적극 진출하기를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인도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양성기관 글로벌 인재경영원의 윤경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